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지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지옥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자 우리 지선 씨는 네. 지옥하면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지옥하면 어렸을 때 약간 너 음식 남기면 너 지옥 가서 다 먹는다고. 그래서 죽어서 배부른 곳이군요, 거기가.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곳. 그리고 죄를 지으면 내가 그 몇 배 벌을 받는 곳. 이렇게 불구덩이 뭐 이런 불구덩이. 네, 그런 이미지들. 네네. 보통 이제 죽어서 가는 곳이죠. 네. 네, 지옥. 여러분이 생각하신 지옥은 어딘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또 괜찮은 책 하나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야죠. 오늘 이제 지옥과 관련된 책 말고 새로 책 하나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인데, 논어라는 책을 지선 씨는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좀 많이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접했죠. 공자와 네. 제자의 네. 대화라고.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 항상 또 마음에 품고 계신 글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네. 하기 시습지 풀려 종이에 품은 거야? 마음에 품은 거야? 마음에 품었는데 종이에 적은 거죠. 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네. 기쁘지 아니한가. 그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유붕이 자원방내하면 불역 낙호와. 그래서 멀리서 벗이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일당백이랑 딱 어울리는 말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책, 그런 지혜가 녹아있는 책이 이제 논어라는 수천을 이렇게 이어온 그 힘이 있는 또 책 아니겠습니까? 이 논어는 끊임없이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또 많은 뭐 사상가나 철학가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인용되고 또 다시 쓰여지고 하는 책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50에 읽는, 그러니까 50이라는 게 이제 나이 50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나의 삶이 그래도 50이라고 하면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굽이치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안정된 삶이 찾아오는 시기가 대략 한 요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 책에 이제 저자가 최종엽 그 인문학 강사, 네. 이 여러 강사 특강을 하시면서 이 논어를 많이 또 말씀을 하시고 삶의 경험들을 여기 녹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50을 아주 방황의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50에? 나이 50이 되면 그래요? 뭔가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왔는데 뭔가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아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공허하고 허무한 시기다 이거죠. 그럴 때 오히려 이제 논어를 통해 가지고 결국 삶이 어떻게 보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네. 우리가 좀 늦게 가더라도 방향만 우리가 옳게 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냐. 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2500년 전에 공자가 했던 그 여러 말씀들이죠. 아까 말씀하신 제자들과의 말씀에서 그 원론적인 것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이랄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한 책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논어의 수많은 구절 가운데 이제 좀 발췌를 하신 거죠, 이분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모든 논어의 다는 네. 쓰실 수 없고, 네. 그래서 50에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만한, 그렇죠. 마음에 새겨보면 네. 좋을 만한 글귀들을 좀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살짝 눈에 좀 들어와서 한번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라는 작은 소제목으로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왈 문질 빈빈 연후 군자다. 아유, 참 멋진 말입니다. 네.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욕한 혹은 이제 비판한 것이 이제 알맹이는 없는데 네. 지나치게 겉을 꾸미는 사람들, 그렇죠. 저 빈술이 요란한 이런 욕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오히려 뭐 그건 당연히 그렇지만 또 속은 굉장히 잘 차 있는데 겉을 너무 행색이 좀 초라하게 하면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모습이 또 보기가 포장이 좋아야지 속에 대한 신뢰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질 빈빈이다. 결국은 문이라는 것은 표현, 장식이 되겠고 질이라는 것은 바탕이 되는 거죠. 네. 겉과 속이 오히려 같이 조화를 이뤄낼 때 빛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소망스러운 건 아니냐. 네, 제가 느낀 바가 많아요. 저는 이제 사실 안에 있는 바탕보다 겉이 굉장히 좀 초라한 편이잖아요. 아 진짜요? 겉을 너무 나는 초라하게 일부러 가지. 네. 그래서 근데- 코했구나. 그게 썩 좋은 게 아니라고. 네. 이 겉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든다. 이씨. 이진원 씨, 네. 조금 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그 말씀도 써 네,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뭐 해설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네. 뭐 이분의 생각이 조금 그렇죠. 더 쭉 적혀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전반은 문의 삶을 살지만 네. 인생 후반은 질의 삶을 산다. 이게 꼭 뭐 경제적인 여유의 문제만은 아니고 네. 내가 결국 이제 50 이후로는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네. 그게 꼭 돈이나 뭐 이런 부 이런 거보다는 쌓여진 어떤 뭐 나의 생각이라든지 네. 철학 이런 것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좀 이분이 재미있게 아주 해석한 대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보통 우리가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는데 공자가 말씀하신 말 중에 섭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습공이에요, 석공이에요? 섭공이 섭공. 예,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란 근자열 원자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말이다. 네, 근자열, 근자열이고 원자렌이라 이렇게 네. 하셨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오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통 정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냥 정치의 하나다. 그러니까 정치를 예전에 위정자가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면 해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오히려 이분은 이게 결국은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정치를 한다는 거 예를 들어 이제 가장이 되어 가지고 결혼을 해 가지고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전세로 자가로 이렇게 쉴 새 없이 달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좀 멀어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기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재화만사성이다. 열심히 돈을 많이 모으면 만사가 다 순탄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50이 되면 그렇지가 않다. 이때는 가화만사성을 느끼게 된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정치의 덕목을 여기 넣어가지고 집안 식구로서 같이 누군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들이 된다는 건 뭐냐. 결국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거죠. 좋은 가정은 정치의 정자가 아니라 가정의 정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 있다가도 집에 가서 서로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서로 기쁘고 서로 오고 싶게 만드는 것. 멀리 있는 친척도 오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정치가 아니냐 이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 50대의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지는 정치를 생활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아주 저도 이제 50을 넘은 입장에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50에 있는 이잖아요. 그럼 저 같은 이제 젊은 친구들 네. 오래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친구들한테는 네. 상상이 없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 50이라는 게 요즘에 수명 계산법을 적용하면 지금 50은 예전에 40이다 이거죠. 곱하기 0.8을 해야 된다. 지금 50에 곱하기 0.8 하면 예전에 40이다 이거죠. 그게 따지면 이제 이때 50은 40을 뜻하는 게 될 것이고 또 이때 단순하게 이게 50, 40 물리적인 연령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30에서 80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보통 뭐 조금 요즘은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30과 80의 중간이 딱 55라는 거예요. 55에서 25를 빼면 30이고 55에서 25를 더하면 80이잖아요. 네네. 그럼 딱 이 50대가 뭐냐. 지나온 삶에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인도 철학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25세까지는 집에서 배우고 학생처럼 배우고 25세에서 50대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50에서 75세까지는 결국 이제 임석이라고 집을 떠나서 숲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50의 의미, 55세의 의미는 이제 그 모든 걸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누구의 삶도 아닌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럴 때 논어라는 게 상당히 아주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게 있죠. 지금 저한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 그렇죠. 공허하거든요. 요즘에? 네. 왜? 글쎄요. 이제 그런 걸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네. 마음 한구석이 좀 비어 있군요. 그나마 저를 채워주는 게 일당백입니다. 자,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50에 읽는 논어 이번에 이제 새로 책이 나오고 최종엽 선생님께서 네. 쓰신 책 50의 공허와 가벼움을 채우는 논어 50수의 힘이라는 작은 제목을 좀 달고 여러 글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많이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서점 혹은 뭐 오프라인 서점에서 한 번씩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논어는 뭐 저희도 한번 이미 다룬 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논어에 나왔던 수많은 그 좋은 이야기들 참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제대로 이 한 50수 혹은 뭐 100수 이걸 읽은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논어 같은 경우가 예전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이 논어를 읽다 보니까 무슨 인디안 주장이 하는 말처럼 일관성이 없다.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책 50에 읽는 논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각각의 필요한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성찰이라든지 네. 공허
균형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성숙, 용기 이런 어떤 큰 주제 속에서 그 논의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읽는 맛도 있지 않을까 솔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 힘들어도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를 부린다. 혼자만의 삶에서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 등등. 지금 중년에 꼭 그 숫자의 중년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중년에 네, 있는 분들께서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되는 책 50에 읽는 논어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요. 이제는 진짜 지옥으로 Go to the hell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옥은 누구의 책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까? 네, 뭐 사실 이 책 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최고의 글작이다.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아주 극찬을 했고 네. 또 예전에 우리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데카메론을 인곡이라고 불렀죠. 사람이 노래다. 이런 식으로 뜻했는데 이 인곡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책에 대비되는 상관 개념으로 나왔던 거죠. 단테 알리기에리의 신곡. 네, 신곡입니다. 단테 신곡으로는 이제 많이 외웠죠. 네. 네. 그래서 단테 씨는 뭐 하는 분인데 매번 신곡을 저렇게 내주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테 신곡의 신은 이제 새로운 그 곡이 아니고 그렇죠. 신. 네네. 그러니까 본래 이 단테 신곡은 네. 사실 신곡이 아니고 그냥 코메디아예요. 원래 제목이 네, 카미디. 희극, 그래요? 희극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너무 희극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렇다 해가지고 그 일본의 모리 오가이라는 소설가가 이 번역하면서 신곡이라는 이름을 번역을 할 때 붙였고 또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물론 뭐 모리 오가이가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 신곡 코메디아 라 코메디아를 디비나 해가지고 라 디비나 코메디아 해가지고 성스러운 곡이다, 뭐 성스러운 희극이다, 뭐 이런 의미로 썼다고 하죠. 네. 그럼 외국에서는 단테 성스러운 희곡 이 정도 디비나 코메디아 해가 뭐 신곡으로 부르긴 하는데. 하지만 그래요? 네. 자, 단테 신곡 뭐 이 책 제목은 막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단테 신곡에 보면 제가 알기로도 뭐 이렇게 지옥에서 연옥 그다음 천국 가나요? 맞습니다. 지옥에서 연옥 천국으로 가는 맞죠? 네, 3부로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틀린 줄 알고. 근데 오늘 왜 지옥만 해요? 그러면은? 천국은 우리가 몫이 아니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일당백을 듣는 여러분이 천국이죠. 네. 사실 이게 지옥, 연옥, 천국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책이 세 권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결국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핵심이 지옥 아닌가, 인페르노. 우리 인페르노 하면 예전에 영화 제목도 있죠. 영화 인페르노 있었는데. 네, 영화 타워링 인페르노. 타워링이라는 영화도 그 본래 원제가 타워링 인페르노. 그래요? 네, 지옥이죠, 지옥. 타워링이라고 네. 그 호텔 불탄 거. 우리나라 호텔 불탄 거를 약간 소재로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78년입니까? 70대 초반입니까? 겁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에 되게 큰 호텔이 있었어요. 대연각. 네, 대연각 호텔이라고 약간 그 한옥 스타일의 아닌가? 아니 좀 높은. 높은 스타일의 하이 스타일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이 불이 났어요. 대형 화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그렇죠. 그 호텔 화재 사건을 외국에서도 보고 이런 화재가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타워링이라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주 뭐 스티브 맥킨 나오고 쟁쟁한 배우들이 다 나왔죠. 네. 근데 이제 그거 원제가 타워링 인페르노였고 네. 바로 이 지옥. 네. 인페르노라는 또 제목의 영화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옥에서 이제 연옥이라는 지옥이 근데 인페르노예요? 예. 헬 아니고? 헬이라는 거는 영어에서 나오고 본래 이탈리아 말로 인페르노예요. 네. 아시겠죠? 네, 인페르노. 그리고 천국은 우리 시네마 천국. 파라디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파라디소. 네,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탈리아 말. 사람마다 이제 천국 편을 또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핵심은 이제 지옥 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뭐 이 지옥을 통해 가지고 결국 어디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지옥을 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옥 편이나 천국 편 이걸 또 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또 완화가 상당히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스튜디오는 이제 잡음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는 사람이 많아갖고 네. 이제 새벽에 해야 될 참이에요. 네. 자, 여튼 여기가 지옥이 되지 않도록 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테의 신곡 특히 이제 지옥편 중심으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 단테 그렇죠. 씨 한번 좀 우리가 알긴 알아야죠. 아까 뒤에 이름이 생각보다 제가 못 알리기에리. 알리기에리. 성인 거죠, 알리기에리. 예.
아버지는 이제 피렌체 공증인을 한 평범한 집안 출신이죠. 네. 근데 이제 단테 같은 경우는 1265년에 태어났죠. 1265년. 1265년. 그 토스카나 지방, 지금의 피렌체. 아, 이탈리아 토스카나. 중부. 아, 토스카나. 토스카나 뭐 알아요? 예전에 세무라고 그러나요? 그 무스탕 있잖아요. 네네. 네네. 브랜드. 무스탕 네. 브랜드도 아니죠. 그 종류 아니에요, 종류? 종류였나요? 네, 무스탕 무스탕 잠바 같은 게 있어요. 음.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친구들을 토스카나라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토스카나 몰라요? 저 모르는데. 아, 왜 나만 알지?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토스카나 제품들은 네. 정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어디 회사 망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파는 막 세일해서 7, 80%씩 세일해서 파는데 그래도 뭐 한 몇십만 원씩 했었거든요. 네, 네. 되게 비싼 옷입니다. 토스카나. 역시 내면만 꽉 채우신 분이라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토스카나 지방을 대표하는 뭐 그 피렌체죠. 피렌체는 이제 보통 플로렌스라고 하죠. 꽃의 도시다.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라는 피렌체. 거죠. 예. 예. 피렌체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털이 붙어 있는 양피, 어린 양의 부드러운 가죽을 토스카나라고 한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렌체에서 바로 단테가 태어났고 그 단테가 죽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보카치오 보카치오.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얼마 뒤에 우리 15세기 말 바로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또 피렌체에서 태어났죠. 마키아벨리. 네. 군주론. 네. 그러니까 이런 피렌체가 유서 깊은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 태어났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신곡을 쓰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9살 때 베아트리체라는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여자애를 만났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년 지나서 18에 또 만났어요. 근데 그때 만나가지고 잠깐 그냥 뭐 말 한마디 들었나? 그 이후로 자기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새로운 삶이라는 그 사람의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너무 감격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가 잠이 깜빡 들었는데 꿈에서 어떤 신이 나타나서 베아트리체에게 자기 심장을 먹이는 꿈을 꿨다는 거죠. 베아트리체가 곧 바로 자기다. 자기 심장을 줬으니까. 근데 그 베아트리체는 얼마 안 있어 시집을 갔고. 다른 사람한테. 예, 예. 뭐 이 사람도 그 전에 또 장가를 갔고. 근데 단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 베아트리체나 그 단테가 누군가 결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입장이었대요. 뭐 이 단테만의 생각입니다. 이건 단테만의 생각. 네. 그래서 결국 베아트리체가 1290년에 죽죠. 24살 나이로 죽고. 베아트리체요? 네. 단테는 25.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아주 쓰라린 이제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아, 그래서 자기 노래도, 영원한 네. 노래도 있잖아요. 조용필의 슬픈 베아트리체. 그렇습니다. 예. 사랑이 사랑. 아, 이 노래 되게 슬픈 노래 있습니다. 슬픈 베아트리체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뭐 구원가 이런 뭐 뭡니까 자기의 구원의 대명사하면 베아트리체가 된 거죠. 나의 베아트리체하면 나를 구원해주는 여인상. 아, 그게 이제 이후로도 뭐 문학 작품이든 네. 뭐 시를 쓰는 분들이 이렇게 쓰는군요. 그렇죠.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트엔 나오지만 이 베아트리체가 좀 더 왜냐하면 단테 신곡이 한마디로 이 서양 고전이랄까 이걸 다 종합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중세를 종합하면서 근대 르네상스를 열어줬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서양을 대표하는 딱 한 권의 책 하면 문학책 하면 단테 신곡 이렇게 할 만큼 아, 중세를 쫙 종합하면서 네. 근세를 열어주는. 르네상스 최초의 천재는 바로 단테다 이렇게 볼 수 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단테를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서양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라가고 싶은 서양을 대표하니까 단테 전집을 1921년에 다 번역했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 지금 번역 이제 중이에요? 하고 중입니다. 아, 박상진 그래요? 교수님이 그 전공 단테 전공자이신데 부산 외국어대학에 지금 이제 번역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지금 이제 아직 완간된지 모르겠어요. 아직 완간된 것 같지는 않고 찾아보니까 지금 하여튼 추진하고 있다. 네. 네, 그런 중이죠. 그럼 지금 나온 책이랑 그 번역돼서 나오는 거랑 무슨 차이? 그게 아니라 지금 전집 우리가 신곡은 박상진 교수나 이분들이 예전부터 번역을 했고요. 나왔었고 네네. 워낙 근데 이제 유명하니까. 단테 전집 여러 책들이 좀 있거든요. 결국 뭐 그것들이 결국 이 단테 신곡을 만들어냈고 이 신곡에 결국 보면 이 지옥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일단부에 많이 다뤘습니다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든지 네. 그리스 로마에 관한 각종 신화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냥 모든 뭐 어떤 일화랄까 인명이랄까 지명이랄까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있다. 네. 그래서 신곡을 그 자체로 읽으려면 안 그래도 이게 극시란 말이에요. 이 시의 어떤 운율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 좀 줄거리 중심에 익숙해 있으니까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가 다양한 그 상징과 다양한 이 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좋은데 네. 모르는 사람 읽으면 처음에 저도 읽다가 뭐가 이게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독서 경험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아 이게 그래서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마치 그런 북 있잖아요. 네. 큰 북이 있는데 그 북을 계속 크게 두드리면 큰 소리가 나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적으면 적은 그거로 두드리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그게 바로 단테의 신곡 같은 신곡이 바로 그런 북이란 말이에요. 큰 북. 네, 큰 네. 북치를 가지고 두드리면 큰 소리를 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이나 여러 가지 교양이 적으면 네. 적은 소리밖에 못 듣는 게 단테의 신곡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야, 그나저나 지금 정박님은 네. 굉장히 편하게 뭘 종이를 예. 이게 뭐죠? 네, 이게 바로 독서대죠. 온판 독서대죠. 네. 오. 리드모아 온판 네. 독서대군요. 네. 무슨 독서대요? 리드모아 독서대인데 네. 더 많이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각도 조절도 그렇죠. 되고 네. 이렇게 네, 밑으로 이렇게 이제 내릴 수도 있고 네. 올릴 수도 있고 이제 목이 이게 책을 많이 저처럼 읽다 보면 저처럼? 목이 거북목 될 수도 있고 네. 일자목 될 수 있잖아요. 네. 우리의 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요? C자목. 그렇습니다. C자형 커브를 그리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네. 하지만 책과 컴퓨터, 스마트폰 우리 목 건강을 해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온판 독서대, 태블릿 올려놓고 노트북 올려놓고 스마트폰 올려놓고 책 올려놓고 점점 나 이제 홈쇼핑 되는 거 같아요. 39,900원.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온판 독서대에서 네. 여기 보시면 네. 아,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편하신가요? 네, 아, 종이도 좋죠. 놓고 네, 보고, 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또 견고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독서대 하다가 이렇게 푹 쓰러지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얘는 아주 꽉 견고한 단단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리드모아 네. 독서대 한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어떨까? 책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더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단테 아, 단테. 예. 네. 이야기 조금 더 좀 드리면 해야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 베아트리체는 죽고 그 이후로 바로 작품을 쓴 건 아니고 그 슬픔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정치에 뛰어들어요. 당시 단테가? 예, 정치 활동에 뛰어들어요. 1295년에 정치 활동에 본격 뛰어들어 가지고 1300년에는 당시 피렌체를 다스리는 우리 치면 장관인데 그 행정장관의 선출까지 되는 거예요. 오. 그 최고직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럼 인생의 완 절정기잖아요. 이때 이 사람 나이가 35이란 말이죠. 와. 정말 인생의 절정기. 본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을 보통 70년으로 보거든요. 그 딱 나이 35세. 인생의 딱 중반기에 정오에 맞아가지고 절정기에 올랐던 거죠. 마치 태양이 정오에 딱 가장 높이 뜨듯이. 근데 그때가 결국 어떻게 되면 절정기에서 급전직하 추락을 해버려요. 왜요? 왜요? 단테가 외부로 이 피렌체를 위해서 이제 사주를 활동하는 동안에 단테의 정적들이 결국 피렌체를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 단체는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는 피렌체로 돌아가지 못해요. 단테가 없는 상태에서 골석 재판이 열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뭐 작은 쿠데타 같은 거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피렌체에 뭐 그 당시 이탈리아가 통일된 왕국이 아니잖아요. 통일된 왕국은 사랑의 학교 쿠오레에서 봤듯이 19세기 후반 거의 186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루어지거든요. 계속해서 분열돼 있었거든요. 작은 도시 국가로. 그러니까 피렌체 같은 경우도 황제파와 교황파가 아주 정치적으로 계속 대립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황제파는 기벨린이라고 보통 기벨린파라고 하고 교황파는 이제 겔프파라고 하는데 이 정치적 대립 속에서 이제 단테는 교황파에 속했던 거죠. 그런데 또 자기 교황파에 속해 있는데 당시 보니파키우스 8세였나 그 교황이 또 피렌체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겠죠? 서로 끊임없는 배신과 암투와 배반과 이런 이전 투구 속에 이런 정치적 그 대립 속에서 단테는 결국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신곡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때 나가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배신감과 이 자기 정적들을 다 죽이고 싶을 거잖아요. 그 지옥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옥에 이놈들이 다 그냥 퍼부어 넣을 거야. 내 상대되는 놈들은 다.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평범한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복수 혈전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단테가 끊임없이 또 반성을 하고 또 새롭게 용서를 하고 계속 그런 걸 녹여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고투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 감정으로는 저 나쁜 놈들을 지옥에서 지금 똥통에 빠져 있고 목이 잘리고 이런 걸 쓰고 싶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상대 당의 정치적인 라이벌이라 하더라도 인정해주는 건 인정해주고 참 이 단테가 보고 있으면 한 개인으로서 참 불운한데 이 불운한 개인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평생을 한 번에 용서는 안 되잖아요. 네, 용서했다가 네, 네, 또 네. 갑자기 복수심이 들끓다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최고의 정점에 올랐다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그 쓰라린 마음이 신곡에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너는 다른 사람의 빵이 얼마나 짠지, 또 남의 집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망명선을 떠나면서 남의 집 빵이 얼마나 짠지,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서 얻어먹는 빵이 얼마나 짠맛인지, 우리 눈물 젖은 빵 하잖아요. 네네. 눈물 젖었으니까 빵이 짜잖아요. 빵이 얼마나 짠지. 그리고 남의 집 계단을 오르내리는 거. 어떻게든 부탁을 해야 되니까 계단이 닳도록 이제 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게 참 이런 불행들. 개인적으로 참 불행인 거죠. 네네. 그렇지만 뭐 단테가 또 이 지옥편을 쓰고 연옥편을 쓰고 하면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는 다 라틴어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요때만 해도 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네네. 13세기 정도면. 네네. 그럼 제대로 뭔가 이 책이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퍼진다기보다는 그냥 필사로 이렇게. 네. 그리고 지식인 층에게는 어느 정도. 날카로운 질문. 이 그렇죠. 정도 갖고 날카롭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훨씬 더 많은 내면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렇군요. 영향력이 커지니까 피렌체에서도 결국 나중에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돌아올 때 잘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좀 잘못했다라는 뭔가 일종의 문서를 좀 하나 발표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라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그럴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끝까지 못 돌아간 거죠.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요? 죽을 때까지 돌아가지 못해요. 네. 그러면 이 책을 쓰는데 한 몇 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이 책을 이제 1300년 쫓겨나면서부터 망명하면서부터 이 책을 쭉 썼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가 왜 이제 이번에 또 단테 신곡을 우리가 하냐면 올해가 바로 단테가 서거한 지 700주년이에요. 1321년에 죽었거든요. 700주년. 네, 올해가 단테 서거 700주년입니다. 그럼 한 55대여섯의 그렇죠. 사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56대 생을 마감했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의 다 썼다고 보시면 되죠. 한 20여 년간, 한 20년까지 썼다. 이렇게 그렇게 오래 보시면 썼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옥 연옥편 다 쓴 게 한 1313년까지 연옥편을 썼다고 그러고 그 위에 이제 청국편을 썼으니까 한 320년까지 썼지 않았나 이렇게 보도록 한 20년간 썼다. 이렇게 이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그럼 이 책 말고는 없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삶이라는 책도 있고 이 책을 쓰면서도 이제 틈틈이 다른 작품들도 네네. 쓰셨나 그러면? 그리고 또 요즘 치면 일종의 그 국가 전략론이죠. 국가를 넘어서서.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피렌체를 떠나게 되니까 이제 전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피렌체라는 어떤 자그마한 고향 도시가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가 들어오고 유럽이 들어오고 이제 세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화평하려면 단일한 황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정론 황제 제자 제정론도 쓰기도 하고 유럽 전체가 한 명의 황제에게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제국주의 같은 거냐니까 그게 아니고 요즘 치면 유럽 연합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일종의 세계 정부. 그 나중에 다 칸트하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유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단테 신곡이 결국 이 발원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계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니까 계몽주의, 계몽 철학까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패배를 많이 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패배를 당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이 영원히 남고 그의 생각과 사상이 그 이후에 유럽을 움직이고 서양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단테가 아닌가. 당대에는 자기 꿈과 이상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을지 몰라도 네. 오히려 이 불멸의 이름을 얻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당대의 실패자가 만대의 승리자로 다시 귀환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불멸의 삶이라니 참 멋있다, 그죠? 살고 싶어요, 근데? 예를 제가 들면- 나중에 일당백 열심히 들어서 어떤 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면 네. 책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으로 불멸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근데 실현을 꼭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당연하죠.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해야 거예요. 돼요? 네. 35세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서 저 역사에 남든지 네.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든지. 부귀영화. 부귀영화? 네네. 어쩔 수 없나 봐. 영생 필요 없고. 네네. 네. 근데 사실 이 단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대의 삶은 자기 현세의 삶이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목을 코메디아라고 지은지도 몰라요. 원래 비극을 트레저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희극을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코메디아라고 하는데 그 비극은 뭐냐면 이게 박상진 교수님 설명인데 죄를 씻을 수 없는
그것들을 맛보는 인간의 비애를 담은 게 비극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비애를 맛본다는 거죠. 우리 오이디푸스 왕 씻을 수 없는 죄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 근데 그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의도도 단 0.0001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럴 때 그 인간의 한계나 비애를 맛보면서 근데 결국은 이게 좋은 결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괴롭구나. 이런 것들이 인생인가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희극은 뭐냐 이거죠. 희극은 기본적으로 희극은 결국은 인간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희극이거든요. 희극의 결말은 행복하잖아요. 좋은 결말을 끝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국 신곡의 작중 그 주인공도 단테죠. 단테인데 결국 단테가 지옥으로 내려가다가 연옥으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 저 하늘 우주로 천국으로 비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검은 숲에서 인생의 그 딱 중반에 내가 헤맸지만 또 그 지옥의 어떤 시련을 다 통과해가지고 결국 연옥을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연옥을 올라야 되잖아요. 연자라는 게 단련할 연자란 말이죠. 불에 태워가지고 내 죄를 씻어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쫙 올라가서 결국은 나중에 나는 천국으로 탁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코메디아라는 이름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곡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신의 세계고 뭐 우주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인간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이 지옥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인간이 사람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지옥이다.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여기서 보면 지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지옥문은 저 밑에 없고 어떻게 보면 지상에 활짝 열려 있거든요. 넓고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나 지옥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희망만 없으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대로 살겠다. 희망 없으니까 난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좁은 문. 정말 그런 지옥은 넓은 문이지만 좁은 문이 결국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앙드레 지대의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참 이게 우리가 신곡하니까 이게 신의 의지 운명 지옥에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지옥편도 읽어보고 연옥편 보면 인간의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인간이.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천국, 지옥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그때 당시에 뭐 교황 뭐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책인가 해서 약간 난 종교책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 문명을 우리가 서양을 아는 게 지금 현재 또 세계를 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서양 문명의 핵심은 우리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하잖아요. 헬레니즘 하면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그 이야기들, 신화와 철학과 여러 가지 문학이고 그리고 헤브라이즘 하면 성경이죠. 바로 이 신곡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다 종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기독교의 어떤 지옥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실 지옥편에도 보면 그리스 로마의 어떤 지옥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지옥을 말한다는 건 뭐겠어요? 지금 우리의 지옥을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세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니체식으로 항상 말할 때 계속 그렇게 기란 관계라든지 상대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인간을 말할 때 로봇을 말하고 초인을 말할 때 인간을 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대된 개념을 갖고 이야기할 때 세상을 더 잘 볼 수 있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종교가 아니라 이게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기서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또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신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종교 이야기니까 나는 재미가 없어. 이거는 전혀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안타까워. 그리고 이게 결국은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구원의 이야기야. 아니 그러니까 단테 같은 사람이 구원 좀 받아라. 아니 장관을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그 지선 씨가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올랐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뭐 성우협 회장 아니면 뭐 성우협 회장도 하고 또 그 강남의 타워 팰리스 그 최고 더 이왕이면 더 큰 걸로 해주세요. 그게 타워 팰리스가 아니에요. 요즘 요즘은 비트코인 반포. 그래 비트코인 뭐 한 100만 갖고 있고 그렇죠. 마레프 아니고 뭐 반포 퍼스티지 뭐 뭐 그런 거 뭐 저도 모르겠어요. 네, 펜트하우스 이런 데 딱 있는데 그런 게 있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은 다 빵이 돼버리고 다 이제 이게 해킹을 당하고 빵이 돼버리고 남편이 사기를 당했어. 아파트도 결국 다 이제 뭡니까 이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날아가게 되고 그지가 됐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리고 이 도시에 살 수가 없다. 쫓겨나야 된다.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이렇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네. 그럴 때 바로 지금 단테가 그랬단 말이죠. 35세. 딱 그래 됐을 때 이 사람은 못 살잖아요, 사람이. 이게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화가 이게 머리끝까지 치서. 이때 이 사람이 결국 했던 게 결국 글쓰기라든지 이 신곡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한 거거든요.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당파를 만들고 도시와 도시끼리 싸움을 하고 서로 뒤통수를 치고 부자 관계, 뭐 친척 관계도 서로 막 사기와 협잡과 배신과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자기는 짚어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당시 뭐 우리가 신과 인간을 대립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성과 종교를 대립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단테에게서는 이 모든 것들이 좀 같이 막 종합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테가 태어난 시기가 바로 13세기잖아요. 네. 이 13세기 아주 중요한 시기죠. 13세기. 네. 왜 중요하죠? 아주 천재들이 많이 나와요. 13세기 천재들이. 어떤 천재가 나오냐면 바로 그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요. 아퀴나스 나오는군요. 아퀴나스도 시칠리아, 이탈리아 네.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아리토텔레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 집대성을 했죠. 그 아퀴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토가 나오죠. 조토가 나와요? 지오토, 예, 그 데카메론 나오는 지오토, 네. 조토. 지오토. 예. 근데 쪽 현지 발음은 조토입니다. 조또. 지오토. 지오토. 이렇게. 네. 아이. 네. 아니 팩트예요. 이거는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조토 같은 경우는 그 당시만 해도 중세 그림들은 예전에 관념적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이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림들이 비현실적으로 머리가 전체 몸통의 13분의 1밖에 안 돼야 되고 그게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중세 그림은. 비현실적으로 그려야 돼요. 사람하고 똑같이 그리면 이거 우상 숭배가 되니까. 자, 그런데 지오토 그림에서는 이제 나름의 입체적인 게 나타나죠. 네. 예전에 중세 때 그림 보면 전부 다 사람 얼굴 앞이나 뒤에 있어도 전부 다 똑같이 평면적으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원근감이나 입체감이 안 나타나는데 그렇죠. 지오토는 이렇게 옆에 겹치게 그리거든요. 그럼 사람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알 수가 있게. 심지어 옆모습인데도 눈이 네. 앞에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그 중세 시대 네. 그림에 네. 보면. 근데 그런 걸 이제 뒤집은 거죠. 그렇죠. 지오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지오토 잘 그렸습니다. 지오또 잘 그렸습니다. 근데 지오토는 또 건축가이기도 하고 건축가. 이때 뭐 다들 뭐 그림 그리고 건축하고 다 같이 하니까. 했죠. 예. 그리고 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자기 이름을 딴 게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이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13세기에 중요한 어떤 뭐 마찬가지로 그 단테가 나오고 뭔가 각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종합 이 흐름이 그때 막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네. 참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때쯤이 이제 한참 저 몽골이 또 쳐들어가려고 맘먹은 그때 네네네 맞습니다. 좀 그때인가? 네네 맞습니다. 그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혼란과 위기의 시기에 그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갖고는 안 되겠다. 결국 새로운 걸 만들어야겠다. 자, 그럴 때 결국 참 이게 보면 뭔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새로운 거기에 대해서 응전한다고 해야 될까? 네네. 이런 게 좀 나오지 않느냐. 특히나 뭐 저는 가보진 못했고 그림으로만 봤습니다만 피렌체는 산타크로체 성당 아주 아름다운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합니다. 그게 바로 사실 그 프란체스코를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산타 마리아 노벨레라고 또 그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는 아퀴나스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학에서도 한쪽은 신비주의고 한쪽은 이성으로 간단 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자연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네. 신을 찬양하는 거다 이거죠. 신이 만든 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라는 것을 자꾸 종교가 이성을 억눌렀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두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신이 빚은 가장 신비로운 창조물 아니냐 이거죠. 그 창조물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열어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열어준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네. 르네상스가 나올 수 있던 거죠. 아. 그 역사라는 것들, 우리가 새로운 움직임이라는 게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과거라 하더라도 네. 그것들을 우리가 무지의 영역으로 자꾸 덮어놓는다면 그러면 지금 사상 누각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무지에 기반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확한 현실을 모르면서 국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 무지에 기반한 자부심은 그냥 유명무실한 폼내기밖에 안 되거든요. 정신승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과거라는 것들이 쭉 이렇게 좋든 나쁘든 이렇게 연속으로 흘러와 있고 이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을 이해해야지 새로운 움직임이 나오지 과거가 나쁘고 들어오니까 다 덮어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요번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친일파 했던 무슨 예전 역대 지사 도시사였나 뭐 이거를 친일 행적을 적은 어떻게 했다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연속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물론 그 사람의 나쁜 행적을 우리가 절대 이런 걸 다시 하지 말자라는 것도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연속되어 흘러왔다는 걸 또 보여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취지에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예, 이걸 보고 있으면. 그때 이제 그 아랍이 그때 굉장히 또 잘 나갈 때니까 네. 거기서 또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르네상스의 힘도 이렇게 에너지가 좀 차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같이 또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피. 커피가 본격적으로 또 전해지면서 이 중세 유럽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란 걸 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커피가 딱 들어가면서 생각. 그리고 뭐 단테도 커피 마시면서 이거 썼을까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여기 단테 커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근데 커피가 이제 카페에서 처음 난 거는 플로리안 카페라고 네, 그게 한 15세기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 불확실한 얘기. 그 단테도 커피 좋아했어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가봤어요? 이탈리아 못 가봤어요. 거기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네. 거기 그 바스쿠치니 뭐 이런 거 다 그쪽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거기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진하게 커피를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마신다고 이거 안 했잖아요. 먹어요, 안 먹어. 거기는 뭐 아메리카노랑 커피 자체를 아예 네. 취급도 안 하니까 에스프레소. 네. 아주 진한 걸로 그냥 거기다 우유 부어 먹든지 그냥 생으로 먹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커피의 새로운 맛, 또 1kg 커피가 여러분 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kg 커피는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는데 앱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들어가 보시면 물론 이제 여러분 너무 저 스마트폰에 앱 많으면 또 귀찮긴 하겠습니다만 이 커피 관련된 앱 하나 정도는 또 있어도 괜찮지 않나. 혹시 그 전에 스타벅스 앱이 있다면 지우시고 1kg 커피 앱으로 다운 바꿔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단테. 네. 단테 얘기는 이제 거의 네. 다 나왔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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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뭐 어떻든 이 단테가 결국 상징하는 것은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근대적 이성이 거의 종말을 고하는 시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인간을 위협하는 지금 위험 사회. 네. 우리가 이걸 맞는 상태에서 이 단테는 항상 그 신성이랄까 영성이랄까 뭔가 신비로움이랄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소망스러운가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 이 단테 신곡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위안도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암시 시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이제 단테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제 단테의 신곡 네. 그중에 이제 지옥편을 네.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어지는 2부에서 더 자세히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만 지옥이라는 곳을 혹시 대충 어떻게 묘사했는지 네. 그거 살짝만 좀 맛배기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옥을 그 여기 바로 박상균 교수가 민음사에도 책을 냈고 그리고 요 서해 문집에서 네. 요건 좀 우리가 이야기하기 읽기 쉽게 냈는데 그림으로 보는 지옥의 구조해가지고 재밌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깔때기 지옥. 모양이네요. 네네. 그렇게 물리적으로들이 네, 다 네. 그려놨군요. 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그 성경에도 뭐 그렇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을 빌린 거죠. 그 루시페르라고 하죠. 루시퍼. 그 금성, 샛별도 루시퍼인데 그 루시페르가 사실 사탄의 보스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에게 쫓겨났단 말이죠. 그 쫓겨날 때 얘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서 이제 머리부터 이제 처박히는 거예요. 지구를 향해서 처박히죠. 지구 중심으로 이제 머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옥이 이제 여기 못 나오게 이제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단테가 직접 그린 거예요? 그 그림을? 아, 요 이제 그 글을 보고 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 어두운 숲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지옥을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럼 타강하는 거예요. 단테가 하나씩 이제 그렇죠. 따라서 예언을 따라가는 내려가겠네요. 거죠. 예. 아유, 참 지옥. 나는 이런 지옥에 있으면 좀 가보고 싶다. 진짜. 되실 거예요. 아, 지옥의 문이 열리고 네. 카론이 영혼들을 강 그렇죠. 건너로 데려가서 애욕의 죄 지은 자들, 탐욕을 부린 자들, 낭비하거나 인색한 자들, 뭐 화를 잘 내거나 태만한 자들, 이교도들 쭉쭉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면 이제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세 개의 구렁으로 나뉘는데 대충만 봐도 그냥 뭐 불구덩이 뭐 사람 몸 찢어지고 뭐 이런 게 예사인 일이네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뭐 단테 신공에도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뜨거워요. 불. 9번째 지옥, 마지막 지옥은 결국 얼음 왕국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도 우리가 보통 보면 지옥을 말할 때 불교에서 8일 지옥이라고 하죠. 보통은 기본이 뜨거운 불로 고통을 받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지옥하면 일단 불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네. 불교도 그렇고 단테 신곡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불로 일단 고통을 받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불이라는 게 끊임없이 일렁거리면 실체 없는데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런 거잖아요. 뭔가 실체가 없지만 끊임없이 일렁거리면서 사람들을 고통을 끊임없이 준다는 것. 이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얼어 죽는 것보다 불에 타 죽는 게 더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또 저 단테 신곡의 지옥의 마지막 9번째 그 루시페르가 있는 그 지옥은 얼음 왕국이거든요. 그 신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한 그러니까 황제를 배신한 죄인들은 그 얼음에서 꼼짝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얼어붙어 있어요. 침묵하고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돼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거에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걸 제일 무서워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묘사를 잘해야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이제 아마 단테가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발바닥 불이 붙은 채 구멍 속에 거꾸로 처박혀 있고 혹은 역청에 잠겨서 말라불한 개의 작살에 찔린다. 요건 이제 그 역청이라고 해 그 끈적끈적한 그 있잖아요. 시커먼 거. 석유 약간 이제 원유 같은 거. 정지하면서 네네네네. 끓여갖고 이제 그런 방수제로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이렇죠. 네. 그런데 막 끈적끈적하죠. 잠겨갖고 막 칼에 찔리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단테가 그냥 순수하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네. 이 지옥에서 맛보는 고통보다 단테가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누군가가 다 나오죠. 누군지 예, 다 나오죠.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들이 네네.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 네. 다뤄집니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1부는 진짜 금방 끝나네요. 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단테의 신곡 지옥편, 네. 본격적인 지옥 이야기를 이어지는 2부에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유튜브로 혹은 뭐 팟빵으로 그리고 팟캐스트로 등등 들으실 텐데 플로에서는 음악과 함께 또 들으실 수 있잖아요. 어떤 노래와 함께 마무리하면 좀 좋겠습니까? 저는 뜬금없이 G.O.D의 길 듣고 싶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인가요? 네. 네. 저는 천국의 계단 OST 중에 보고 싶다 김범수 노래 한번. 네, 지옥을 보고 싶다는 거죠. 혹시 뭐 혹시 뭐 이탈리아 영화 라스트라다 길이 있으니까 그 오젤소미나 뭐 이런 거. 오젤솜이나 네, 선곡은 제작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 본격적으로 네.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